언젠가는 성동구청장이 될 것 같지 이 가사를 쓴 적이 있는데 오지 DJ들이 음악을 틀면 아 역시 힙합은 꼰대가 틀어야 돼 막 우리끼리 이렇게 농담처럼 하던 말이 어쨌든 저한테는 힙합이 저를 살렸고 힙합 음악 혹은 힙합 문화는 로우 라이프를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수하게 좋은 의도였지만 하지 않았던 게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전단너에서 연락이 오면 네.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그 알고리즘으로 봤어요. 빌스텍스 형이 출연하신 거를. 그래서 특정 부분이 인상 깊어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대마초를 피고 음악을 하면 음악이 더 잘 만들어지냐. 대마를 하면 음악을 잘하게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요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빌스텍스 형이 근데 뭐 대마초를 뭐 폈다고 해서 바보가 천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좋은 아티스트는 대마초가 없어도 좋은 아티스트죠. 그러면은 음악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해서 막 훌륭한 래퍼가 되고 절대.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이제 빌스텍스 형이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렸죠. 저도 막연하게 한 3년 전에 네. 팔로알토 이 양반을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 아. 잠깐의 망상에 빠진 적 있어요. 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네. 그러네요. 이게 뭔가 우주의 기운이 저를 여기로 불렀네요. 요즘에 그 1,500만 반려인구 사이에서는 네. 성수동 개화범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제 스스로 성수동 개화범이라고 계속 티를 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강아지를 4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몽크, 코코넛, 소금이, 간달프 이렇게 이제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힙합 뮤지션 하면은 되게 네네. 호되게 당할까 아, 네네. 그런 느낌인데 네. 이상하게 그 팔로알토님은 좀 약간 친근감이 들고 아, 네네. 은근 거래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성수동에 살진 않지만 성동구청하고도 네. 아, 언젠가는 성동구청장이 될 것 같지 이 가사를 쓴 적이 있는데 현재 구청장님의 트위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올린 거를 리트윗해서 올리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구청장님 그 SNS 관리하시던 분이 제 팬이어갖고 그게 재밌어갖고 이제 그 SNS에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서울숲에서 이런 힙합 페스티벌 같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구청장님과 직접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일을 봐주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요번에 이제 2월 17일에 성사가 됐죠. 제일 요즘에 인상 깊게 본 게 역힙본이었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말하는 그 역희권은 이제 코로나 시국 전부터 이제 진행했던 파티이고 이제 저랑 펜션 그리고 누리코 이렇게 3명의 DJ가 함께하는 파티고요. 역희권의 뜻은 역시 힙합은 꼰대가 틀어야 돼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파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되게 경력이 오래된 DJ들이 과거의 음악과 요즘의 음악을 이제 다 라이브러리가 넓으니까 오지 DJ들이 음악을 틀면 아 역시 힙합은 꼰대가 틀어야 돼 막 우리끼리 이렇게 농담처럼 하던 말이 발전이 돼서 이제 파티 브랜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파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대 대통합을 원하는 거고요. 이 파티 안에서 9세대부터 신세대가 함께 재밌게 노는 파티를 이제 만들고 싶은 목적이 가장 크죠. 근데 84년생이시잖아요. 네네. 물론 부록을 앞두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애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젊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애기기에는 그 뭐 20살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정자 수준이라고 봐야 되니까. 살싸도 꼰대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힙합씬에서 젊음이 깡패인 듯한 느낌을 아, 네. 근데 사실 또 힙합 문화가 젊은 감성이긴 하니까 그건 맞긴 한데 좀 최근에도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 혹은 이런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힙합은 무조건 새로운 거, 무조건 젊은 거 이렇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중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모든 거는 다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가 남긴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서 재평가가 시급하다. 네네네. 그런 와인이라는 얘기는 제가 스스로 가사에 쓴 적은 있어요. 다모임 활동을 제가 한창 할 때 이제 제 동년배 래퍼들이랑 음악도 같이 냈었는데 첫 번째 냈던 Forever 84라는 곡의 제 벌스에서 첫 시작이 와인 같은 84 쉿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와인 같다. 근데 누가 남이 저한테 와인 같다라고 한 건 오히려 국밥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제가 뭐 피처링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음악적으로 하니까 좀 기복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피처링을 하든 자기 노래를 하든 늘 1인분을 완벽하게 해낸다. 그래서 든든하다. 이래서 국밥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거북이 같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제 실제로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사실 힙합 씬에서 이렇게 저처럼 오래 활동하는 래퍼들이 뭐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 이제 다모임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같이 계속 폼을 유지하면서 하는 래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장수 거북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닮음과 동시에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헬로와이프님 가사를 보면은 되게 서정적이고 회화적이고 네. 약간 담백한 스피를 읽은 것처럼 약간 좀 말맛이 나는 가사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내놓으신 그 음악에서 네. 화가 나요. 네. 네. 많이 빡치시는 분이 실제로 좀 마음속에 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래퍼들 사이에서는 안에 그 씨발이 있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작년 10월에 냈었던 가장 저의 최근 앨범인 더트라는 앨범이 가장 좀 저한테는 맞아요. 오늘 입어주신 또 이거 직접 구매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 앨범이 가장 날카롭고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늘 좀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좀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는 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만 탁한 공기에 뒤섞이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란 걸 알지 그게 머리 아닌 가슴으로 삶이란 걸 알지 그냥 뜨겁게 살아가고 맘 다해 사랑하길 때로는 방황하고 결국엔 살만하길 최근에 몇 년을 돌이켜보면은 좀 뭔가에 화가 나 있는 가사가 좀 많은 걸로 봐서 근데도 내 사업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건 족같은 일이지 어이없는 누가 누굴 갈아줘 내 취향 없지 카피 앤 페이스 붙여놓은 노뱀을 뻔한 틱톡처럼 그냥 디지털 쓰레기 저 새끼들 보여지기 위해 가짜 명성 꾸며 결국 무너질 누명들 그 자리에 술을 뿌려 스스로도 좀 화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극적인 힙합 음악보다는 네. 순한 맛이다. 이름이 일단 살아왔는데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를 이제 부족함 없이 키우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이셨고 나라에서 일을 하셨고 제가 이제 팔로알토라는 이름도 제가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팔로알토라는 지역에 살았어서 이제 그걸 영감받아서 제 이름을 팔로알토로 지은 건데 그때는 이제 연구원 자격으로 스탠포드에 이제 가셨었었죠. 그런 약간 유복한 환경이나 평탄했던 삶이 예술적으로 롱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예술가는 뭐 빈곤해야 된다, 자녀가 문제를 겪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적은 저도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는 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더 진짜 집안이 어려우면은 뭐 진짜 생존 자체가 늘 가장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중들에게는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사연이 많았던 아니면은 가난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어떤 서사가 있는 게 더 감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들어왔던 특히나 미국의 많은 래퍼들이 후드에서 자라와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거나 아니면 이런 뭐 범죄가 노출된 환경 속에서 나는 여기까지 성공을 해냈다.
외부로. 예, 그리고 뭐 한국에 있는 래퍼들 중에서도 나는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감동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음악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배우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미술 작가가 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서사는 누구한테나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사실 그런 정도의 어떤 서사는 없지만 근데 꼭 그런 게 없어도 창작에 대한 애정과 재능이 있고 잘 만든다면은 사람들한테 그게 설득이 된다면은 저는 사실 그런 서사가 없어도 충분히 음악인으로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하이라이트 레코즈 하면서 진짜 좀 개인적으로나 뮤지션으로서의 많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이를 먹고 음악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음악인으로서 혹은 그냥 개인적인 전상현으로서 좀 단단해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기자로서 컬러와이프님에게도 흥미를 갖게 된 거는 네네. 인생 프로젝트 네, 네. 도와주려고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네네. 요즘 힘들어하는 래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특히 걱정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분노가 저는 개찐따였고 공황장애 지금 나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갱생이 필요해. 제가 그 전에 덕화여시랑 국힙 상담소라는 컨텐츠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Feel Rich라는 다큐멘터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One of the saddest days of my life is when he passed away. He caught a heart attack. You know how I feel? I feel rich.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좋은 영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뭐 약물 혹은 정신병, 공황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공황장애, 불안증, 우울증이 ADHD 대인 공포. 실제로 그런 래퍼를 말 그대로 갱생해보자. 그 시기에 또 실제 전 세계적인 힙합 음악에서 다루는 가사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뭐 정신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니면 약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이모셔널하게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막 이모 랩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힙합이 저를 살렸고 힙합 음악 혹은 힙합 문화는 로우 라이프를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에서 갱생 프로그램을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거였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탐사보도 기자나 뭐그 시사와 고발 프로그램의 PD도 사실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되게 민감한 네네.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3년 전에 네. 겁 없이 그거를 다뤄보겠다고 네네. 하셨던 게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갔었어요. 아, 네네. 저는 사실 갱생 프로그램 한 거에 대해서 좀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윤병호라는 래퍼를 이제 좀 더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고 그 프로그램 하면서도 좀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 친구 정신 차리라는 의도로 아예 저격해서 너 정신 차려라 마지막 기회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인스타그램에도 세게 아예 태그했었나 해서 올리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인상 찌푸려질 만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순수하게 좋은 의도였지만 하지 않았던 게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뭔가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초고난이도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하이라이트에게 힙합이라는 네. 그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힙합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멋있게 멋있지 않나요? 하면서 기사 제목을 몇개 뽑아봤거든요. 네네. 첫 번째 부분은 자네 등산 좋아. 네네. 유명 래퍼 직장 갑질. 아. 네네. 두 번째 40대 래퍼는 와인 주장하는 국밥 래퍼의 실체. 네. 아, 네네네. 세 번째 정부가 방치할 때 이 래퍼는 마약과의 와, 이거는 이거 진짜 센데요. 뭐가 낫지? 모든 게 도전인데요. 3번을 일단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제가 얘기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여기까지 왔는데 잘 편집 부탁드립니다. I'm i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Paper stacks, yeah, I got them in the bundles. Harry Potter breaking bread with a muggle. They said I wouldn't make it, now they looking puzzled. They said I wouldn't take it, I to go and hustle. Get the bag, it ain't never getting fumbled. In the jack, but we came up from the bottom. 온라인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미미된 경험을 가졌거나 부정확한 기사에 고생한 적이 있거나 제발로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이슈 파이터까지 저희 제작진은 각종 사연을 다수 보유한 제보자들을 기다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플리즈.